첫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초심을 지키면서 받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휴가에 복귀한 오늘 대대적인 분위기 쇄신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는데요. 그 신호탄은 대통령실보다 집권 여당에서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사무총장과 홍철호 전략기획부총장, 강대식 조직부총장이 오늘 오전 자진 사퇴했고, 그간 친 이준석계로 불리던 정미경 최고위원도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이처럼 이준석 지도부 체제 붕괴와 동시에 비대위 체제에 힘이 실리고 있는 와중에도 이른바 이준석계의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자칭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로 구성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가 오늘 오전 토론회를 열고 당이 비상대책위 체제 전환을 통해 이 대표 강제 해임에 나선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민의힘 상황 자세히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일부 당내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국민의힘 내분 수습의 큰 물줄기는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조속히 새 지도부를 구성하자는 쪽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반쯤이면 그 구체적인 모습도 드러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자 그동안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판을 자제해오던 이준석이 한심하다는 표현을 써가며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고, 이준석을 옹호하는 당내 홍위병 세력도 비대위 출범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오늘 여당이 비대위로 가는 길목에 큰 분수령이 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준석이 임명한 한기호 사무총장을 비롯해 전략기획부총장과 조직부총장 등이 자진 사퇴했고요. 준석맘이라고 불리며 이준석을 적극 옹호했던 정미경 최고위원마저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사무총장 그리고 최고위원이라는 자리가 차지하는 당내 위상도 위상이지만 오늘 사퇴한 한기호, 정미경 이 두 사람이 이른바 친 이준석계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이 두 사람의 사퇴의 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사무총장과 홍철호 전략기획부총장, 강대식 조직부총장 등이 오늘 낸 입장문을 보면 지난 상임정국위에서 현 상황이 당의 비상상황임을 규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의결했다는 점을 상기시킨 뒤에 내일 전국위원회에서는 작금의 혼란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을 의결할 것이다.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이 되면 새로운 지도부를 꾸려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당 운영을 시작하는 만큼 전임 대표 체제의 하위 지도부였던 저희가 당직을 내려놓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즉 당이 비대위 체제로 새롭게 출발하는데 전직 지도부가 자리를 지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새로운 비대위가 새 출발한다는 각오로 순항할 수 있게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김용태 최고위원과 함께 이준석계로 불리던 정미경 최고위원도 오늘 최고위원직 사퇴를 밝히는 기자회견장에서 더 이상 내홍과 분열로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정권 교체의 시간을 실패로 만들면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에 저희 희생이 필요하다면 피할 수 없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사퇴의 변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정미경 최고위원은 비대위 전환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 이준석 대표를 향해 가처분 신청 철회를 촉구했는데요. 그간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을 적극 옹호해온 정 전 의원은 이 대표에게 개인의 억울함이나 명분을 내려두고 당 전체를 봐야 한다. 당을 살리는 방법을 고민해 대장의 길을 가라라고 얘기했다며 국민과 당원의 신뢰 회복이 먼저이고 그 핵심에 이 대표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일종의 이준석 역할론을 주문한 것인데, 어쨌든 정미경 최고와 한기호 사무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내일 예정된 전국위원회의 발걸음이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국민의힘은 내일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당대표와 당대표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당대표 직무대행도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당원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당원이 개정되면 현 당대표 직무대행인 권성동 직무대행이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되는데요. 내일 비대면 전국위에서 자동응답 시스템 ARS 표결로 안건이 통과가 되면 이준석 대표는 자동으로 대표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당이 비대위로 가기 위한 길목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게 두 가지가 있지요.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이고 나머지 한 가지가 당내 이준석 세력으로 분류되는 이들의 반발인데 우선 오늘도 계속된 당내 친이준석계 인사들의 반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칭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로 구성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가 오늘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당이 비상대책위 체제 전환을 통해 이 대표 강제 해임에 나선 것은 억울하다고 또 부당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토론회에는 친 이준석계로 꼽히는 신인규 상금 부대면 등 80여 명이 참석했고 토론회를 생중계한 유튜브 채널에는 1000명이 동시에 접속했는데 누가 봐도 이준석을 비호하기 위한 모임인데 이들은 이 대표를 비호하려는 게 토론의 목적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석을 비호하려는 게 토론회의 목적이 아니라 당윤리위원회의 이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그리고 당의 비대위 전환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인데요.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여명숙 전 게임몰 관리위원장은 오늘 모인 건 한마디로 그놈의 내부 총질 때문이다. 누가 내부 총질을 했나? 내부 총질을 해서 누가 맞아 죽은 사람이 있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 전 위원장은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대표가 아니라 이 대표 할아버지라도 윤석열 대통령이라도 구하러 나간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그동안 이준석이 보여온 행태가 내부 총질이 아니고 그 내부 총질로 맞아 죽은 사람 또한 없다는 것이 여 전 위원장의 주장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여명숙 씨의 발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당을 윤핵관과 윤핵관이 아닌 사람들로 갈라치게 해놓고 자신이 정해놓은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을 향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낸 게 바로 이준석이었습니다. 그 대상이 4호선 이상의 당의 중진이 됐던 원로가 됐던 아버지뻘이 됐던 할아버지뻘이 됐던 이에 상관없이 어줍지 않은 사자성어 놀이로 SNS질을 통한 내부 총질을 해댔던 게 이준석이었고요. 급기야 대통령을 향해 한심하다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준석이 내부 총질을 한 게 아니고 또 내부 총질을 해서 맞아 죽은 사람이 있나 이렇게 표현하는 건 공감을 얻기 어려울 듯 보여지고요. 앞서 보도해 드렸다시피 이준석을 지지하는 쪽에서 주로 내세우는 주장의 핵심은 이준석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가 그리 억울할까요? 여러분께서 꼭 잊지 않고 명심하셔야 하는 게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목적은 본질 흐리기라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발 이준석 사태의 본질은 범죄 혐의입니다. 이준석이 받고 있는 혐의는 뇌물성 성접대 받기 혐의, 증거인멸 기도 혐의, 대가성 물품 수수 혐의, 그리고 무고 혐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법대로 수사하고 송치해서 기소하고 재판하면 그만입니다. 자, 여기서 혐의만으로 의혹만으로 당대표직에서 끌어내리는 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의혹만으로 혐의만으로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자진 사퇴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차고 넘칩니다. 그 신뢰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지목됐던 당내 의원들을 향해 이준석 대표는 탈당을 요구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이준석이 현재 받고 있는 혐의와 의혹이 정말 터무니없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죠. 이준석이 그런 짓을 했다는 증거는 그야말로 차고 넘칩니다.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김성진 씨의 주장에 따르면 둘이서 생선탕집에서 만나 박근혜 대통령 기념시계를 주고받고 룸사롱에서 발기촉진제 시알리스를 나눠 먹고 이준석을 먼저 성접대 현장에 모셔가고 흰색 상의 입은 20대 초 여성을 이준석 방에 데려다 주고 그 후로도 화장품 900만 원어치를 뇌물로 주고받고 그러한 과정이 소상하게 드러났습니다. 김성진 씨가 사기 혐의로 구치소에 있는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그 진술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일관됩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김성진 회사 아이카이스트를 방문했죠. 즉 김상진의 로비에 의한 결과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사람 한 명을 대전으로 내려보겠다는 이준석의 녹취록은 어떻습니까?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각서를 쓰는 기상천외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재론의 당대표에게 성상납과 증거인멸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됐고 당의 명예는 실추됐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당윤리위의 당원권
6개월 정지였고요. 당이 비상 상황이라는 인식을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이 비상 상황이다. 이것도 밀실에서 특정 인물들이 모여 짝짝꿍한 게 아니라 의원총회 상임정국위원회라는 공론회장에서 민주주의적 절차와 방식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가 억울하고 그 절차에 뭐가 잘못됐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른바 이준석 사태의 본질은 이준석이 성상납을 받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추잡한 잡범이라는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부 총질이라는 정치적 과오가 추가됐습니다. 때문에 이준석 당대표 사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당이 진통을 겪고 결국 총의가 비대위 쪽으로 모아진 상황에서도 이준석 개인을 옹호하는 사람들, 차라리 이준석에게 가처분 신청을 권유하지 말고 신당 창당을 권유하고 설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준석은 개혁보수이고 반이준석은 극우다. 극우가 개혁보수를 내쫓으려 한다. 이준석을 내쫓으려는 윤핵관의 정점엔 윤 대통령이 있다. 이런 분탕질 그만 집어치우고 니네들끼리 나가서 정당 개혁하고 국민들께 정정당당히 심판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